네, 그러면 오늘 최적화 개론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에서는 이 듀얼러티에 관한 부분을 커버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듀얼러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도되는지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노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봤던 게 지난번에 이제 뭐 다이어터리 이그젬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죠? 예, 밀크와 에그를 우리가 제한된 어떤 데일리 리ኳ어먼트 이상을 만족하면서 토탈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리니어 프로그램 문제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minimize with respect to 어떤 x라는 벡터고요. x는 이제 얼마씩 밀크와 에그를 내가 구입할 것이냐고요. 그다음에 c 트랜스포즈 x인데 c라고 쓴 이유는 이제 코스트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토탈 코스트니까 3x 더하기 2분의 5, 3x1 더하기 2분의 5x2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 2에서 일단 우리가 인테이크하는 양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first quadrant와 axis, 그 다음에 ax greater than or equal to b라고 해서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에서는, 그런데 좀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드러그 스토어 오너, 드러그 스토어 또는 헬스 푸드 스토어 오너가 이제 동일한 이 리ኳ어먼트, 비타민 V와 비타민 W의 동일한 리ኳ어먼트 하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밀크와 에그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비타민 V 제제 태블릿을 팔고, 예를 들면 비타민 V 알약을 팔 거잖아요. 이 가격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느냐, 비타민 V와 W의 가격 람다 1과 람다 2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이 헬스푸드 스토어 오너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지는 없고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데일리 레버뉴는 40 람다 1 더하기 50 람다 2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가요? 예, 여기서 이제 가격을 저 비타민 V, 그러니까 저기 40이라는 게 예를 들면 40mg이면 1mg당 얼마를 팔 것이냐로 람다와 람다 2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er unit이에요. per unit. 예. 그렇게 잡으면 어때요? 그렇게 잡으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비타민 V를 40mg을 먹겠다고 하면 나한테서 유닛 프라이스 람다 1에 사가면 나는 40 람다 1이라는 돈을 벌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50mg을 먹겠다고 해서 나한테 사가면 비타민 V를, 그리고 나는 유닛 프라이스가 람다 2면 50 람다 2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40 람다 1 더하기 50 람다 2라는 것이고,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갔죠, 여러분이?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컨스트레인트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비타민 V와 W를 약으로 사지 않고 밀크와 에그를 삼으로써 이 비타민 V와 W의 데일리 리ኳ이먼트를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경쟁력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compete well with milk, 우유와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 2람다 1, 3람다 2, 그다음에 4람다 1, 2람다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위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곱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얘가 달러 per 1 그램 1캔이라고 합시다. 그냥 캔이라고 하고요. 얘를 달러 per 1 캔 이렇게 합시다. 물론 우리가 프랙션하게 캔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단위가 캔이 되겠고요. 얘도 단위가 캔이 되겠죠. 캔즈, 몇 캔즈. 그 다음에 얘는 밀리그램 퍼 캔이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들 4개는 다 밀리그램 퍼 캔이에요. 그러면 람다 i는 단위가 퍼 밀리그램이고요. 2 람다 1 하면은 뭐가 돼요? 이 2라는 게 아까 요 단위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2 람다 1 하면 단위가 달러 퍼 캔이 되죠. 3 람다 2 하면 또 달러 퍼 캔이 되죠. 그래서 얘 2개를 더하면 단위가 같아야지 덧셈이 되니까 달러 퍼 캔이고요. 예. 그러면 밀크 한 캔을 산다고 했을 때 가격이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닛 프라이스가 달러 퍼 원 캔이니까 우리가 팔려고 하는 이게 우리 가격이잖아요. 람다가 얘가 요 3보다 3 달러 퍼 캔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위를 보면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칼럼을 가지고 똑같이 해요. 4람다 1, 2람다 2 해서 2분의 5 이렇게 하면 이제 계란도 한 캔톤이라고 하죠. 사실은 한 캔톤이랑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니퀄리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억지로 이제 만든 문제처럼 되잖아요. maximize 요 subject to에서 돼 있어서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숫자들과는 어쨌든 동일해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문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주어진 LP 프로블럼의 듀얼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듀얼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 갑자기 왜? 그냥 만들어 봤더니 말이 돼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듀얼러티 설명을 하면서 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됐었죠? minimize C transpose X 이렇게 되고요. X에 대해서 우리 minimize 하는데 subject to 해서 어떻게 돼 있었어요? standard form LP 그러니까 AX equal B고요. X는 non-negative 5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weak duality를 유도할 때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었죠? weak duality 유도할 때 min을 minmax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결국은 뭐가 나왔어요? 그때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LP 프로블럼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듀얼이라고 해가 아니라 weak duality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거쳤던 그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갑자기 람다 넌 네거티브 누에 대한 람다와 뉴를 붙인 거에 대한 어떤 디멘셔널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저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여기서 보면 뭐 이거랑 한번 맞춰 보세요. 뭔가 비슷할 듯 말 듯한데 좀 이상하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아마도 맥스가 이렇게 바뀌나 봐요. 그 다음에 얘는 람다가 넌 네거티브니까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람다 뉴로 하면은 서브젝트 투 한 다음에 람다 넌 네거티브니까 얘는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보면 잠깐만 라그랑지 듀얼 펑션과 맞춰봤더니 뭐 그때 나오는 이제 듀얼 프로블럼 또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 요게 뭐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또 나와요. 얘가 어떻게 됐었죠? 예, 민을 민맥스로 바꾸고 미니맥스 이니퀄리티 쓰니까 얘가 사실은 민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x는 unconstrained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그랑지 펑션이 있었죠. 또는 라그랑지안 어떻게 됩니까? 얘 오브젝티브 C 트랜스포즈 X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람다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요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B-AX 그 다음에 플러스 본래는 이제 new 해가지고 어때요? 트랜스포즈 X 요게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요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거를 X에 대해서 한번 묶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X 왜냐하면 X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이니까 X가 있는데 X에 대해서 묶으면 C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A 그 다음에 플러스 new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X 더하기 그 다음에 람다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맥스 미니예요. 그러니까
민들을 다 모은 다음에 맥스를 취하려는 거죠, 우리가. 어떤 x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x들이 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맥시마이즈 할 거니까. 람다 누를 픽스해 놓고 이제 x에 대해서 최적화를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람다 뉴를 바꾸면서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내는 녀석들은 의미가 없죠. 이게 unconstrained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이 부분은 어떤 벡터와 x의 내적인데 x가 unconstrained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만약 요게 벡터잖아요. 지금 벡터. 요 녀석이 벡터인데 이 벡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첫 번째 엘리멘트가 양수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짓을 할 수 있어요? x1을 무한히 작게 잡을 수 있죠. 임의로 작은 값을 내가 음수면서 잡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 값이. 그 다음에 0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관은 없죠. 양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음수가 있으면 또 플러스로 뭐 임의로 잡으면 또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듀얼 펑션, 라그랑주 듀얼 펑션을 맥시마이즈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고 특히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같기 때문에 결국 프라이멀 대신에 듀얼을 풀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성립하냐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어요. 얘가 0이 되면 어때요? 얘가 0이 되면 요 곱은 항상 0이니까 남는 게 어때요? G에서 남는 게 요거밖에 안 남죠. 그냥 요걸 바로 쓰면은 요런 모양이 안 나오는데 라그랑주 듀얼 펑션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얘를 미니마이즈 할 때 의미 없는 녀석을 없애요. 그러려면 이제 요 부분이 제로니까 C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A 플러스 뉴 트랜스포즈가 트랜스포즈를 다 빼면 어떻게 돼요? C가 되고요. 이거는 A 트랜스포즈 람다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뉴가 되고요. 이게 어떻다고요? 아까 제로 벡터가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라그랑주 듀얼 펑션 값은 람다 트랜스포즈 B가 돼요. 그래서 이 듀얼 펑션을 쓰려고 보니까 맥스 한 다음에 이 G에서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죠. 람다 트랜스포즈 B가 되고요. 여기서 람다가 넌 네거티브, 뉴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서브젝트 2 한 다음에 요 조건을 쓰는 거예요. C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람다 플러스 뉴는 제로.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죄송합니다. 요 듀얼 프로블럼을 우리가 심플리파이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에 요 뉴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뉴는 여기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뉴를 더해서 그렇잖아요. 네, 뉴를 더해서 이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뭔가 착각했어요. 네. 알겠어요. 착각을 했네요. 이 문제는 지금 스탠다드 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스탠다드 폼이 아니죠.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스탠다드 폼이 아니라서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지금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라서 여기서는 람다도 제로 벡터 이상이고요. 뉴도 제로 벡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미싱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봅시다. 그러면 something에다가 지금 non negative something을 또 더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리니어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어떤 non negative를 더해서 equal을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무슨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부족한 부분에다 더해줘서 0을 만드니까 이거 slack variable처럼 작동하죠. 얘가 마치 slack variables처럼 작동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inequality를 equality로 만들기 위해서 slack variable을 더해줬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거꾸로 해보세요. 왜냐하면 오브젝티브 펑션에 new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없애는 대신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C-A 트랜스포즈 람다가 제로 이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non negative new를 더해서 equal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맞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잘못됐네요. 또. 큰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알겠어요. 얘도 이렇게 돼 있었죠. 얘도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여기가 네거티브가 됐어야죠. 네거티브는 뉴에. 네. 이게 네거티브고요. 네. 그래서 거꾸로 써야죠. 얘를 거꾸로 써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죠. 네. 네. 그러면 이건 서플러스가 되고요. 자, 처음에 주어진 게 minimize C transpose X였고요. subject to 한 다음에 AX greater than or equal to B에 X greater than or equal to 0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바꿔야 돼요. B minus AX less than or equal to 0. 그 다음에 negative X less than or equal to 0.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람다, 여기다가는 new를 내적해서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new transpose x. 여기다가 c transpose x를 하고. 그래서 l x 람다 new 맞습니까? 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좀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x들끼리 다 묶고 나서 x들끼리 다 묶으면 이렇게 바뀌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다시 맥시마이즈 할 거라서 요 텀이 라그랑지안의 요 텀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조건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에 new가 안 들어있으니까 new를 서플러스 베리어블로 봐서 다시 이니퀄리티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 트랜스포즈 람다 less than equal to C.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람다 non 네거티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온 것이지 그냥 갑자기 드러그 스토어 또는 헬스 푸드 스토어 오너의 리니어 프로그램 문제를 풀어보자고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있잖아요. 이런 위크 듀얼리티를 유도하고 우리가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유도하던 이 과정대로 리니어 프로그램 문제 적용해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인터프리트 할 것이냐로 놓고 보니까 헬스 푸드 스토어 주인의 문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본말이 약간 전도돼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는 이게 위크 듀얼리티가 아니라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위크 듀얼리티는 언제나 성립하는데 이게 이퀄이 돼서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 이니퀄리티로만 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서 어때요? 여기 이니퀄리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미니마이즈를 맥시마이즈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C를 B로 바꾸고 그 다음에 B를 C로 바꾸고 A를 A 트랜스포즈로 바꾸고 A를 A 트랜스포즈로 바꾸고 X와 람다도 X와 람다 그러면 여기 X가 람다가 되고요. 여기는 람다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렇게 람다가 되는 거죠. X가 람다로 바뀐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아니 잠깐만 여기는 뒤집었는데 여기는 안 뒤집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해요. 넌 네거티버티는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 이니퀄리티만 플립하고요. 예, 나머지는 이걸 따라가고 2번은 그냥 2번의 넌 네거티버티는 그대로 두는 걸로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듀얼을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인데요. 여기 뭐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심플렉스 알고리즘에서 이거를 임프루브 하는 데 쓸 수가 있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오리지널 문제에서 x는 어때요? x는 r to the n 이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어떻다고 했어요? a는 m by n 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람다는 어떻게 되죠? 람다는 지금 A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여기 A 트랜스포즈와 이너 프로덕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 to the M이죠. 그럼 당장 어떻게 되냐면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에서 비록 이제 컨스트레인트 셋이 있지만 전체 이 유니버설 셋이라고 불리는 게 어떻게 돼요? 유니버설 셋이라고 불리는 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었죠? 이 A 매트리스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와이드한 매트리스로 봤잖아요. 그 얘기는 m이 n보다 작죠? 그렇잖아요. 예, m이 n보다 작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듀얼 문제의 디멘션이 듀얼 문제에서 찾아야 될 파라메타가 작다는 거예요. 듀얼 문제에서.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제 같게 나온 거죠. 이 문제에서는. 네,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사이즈를 바꾸는 데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요 문제는 이제 2017년의 강의에서는 다뤘는데 빠졌지만 우리가 센서티버티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조금 바뀔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조금 바뀔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솔루션이 그런 것들을 센서티버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듀얼 프로블럼으로 보면 잘 풀린다는 거예요. 뭐 등등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게임 디어리에서도 나오고요.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머리가 이제 나오는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min을 max로 바꾸고 c를 b로 바꾸고 x를 람다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는 뒤집고 여기는 그냥 non negativity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inequality고 inequality라서 symmetric form이라고 해요. 사실 정확히 symmetric은 아니죠. 얘가 뒤집혔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inequality가 inequality로 갔기 때문에 symmetric form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했지만 우리 스탠다드 폼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스탠다드 폼은. 스탠다드 폼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는 어떻게 바꾸느냐 해서 이제 바꾸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써놨지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요걸 유도해놔서 지난 시간에 해놓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도를 다 못 나갔죠. 그래서 오늘 못 보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요 b-ax는 equality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 내가 람다를 제가 도입했다면 람다는 non negativity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inequality니까 제가 네거티브 mu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람다와 mu를 도입하면 그럼 얘는 이제 non negativity constraint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x로 묶고 나서 얘가 0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면 x가 죄송합니다. new가 또 이제 뭐 슬랙 베리어블이든 서플러스 베리어블이든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는 equal, 하나는 inequality인데 여기서 inequality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게 대칭적이지 않다고 해서 asymmetric form dual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어때요? convex optimization 문제를 다루지 않고 LP를 먼저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줄줄이 지금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convex optimization problems 의 좋은 프로퍼티들을 알고 있어요. 제일 좋은 프로퍼티가 뭐였어요? 첫 번째, set constrained convex optimization에서도 우리가 증명했었죠. 뭐였죠? 로컬 미니마이저가 로컬 미니면 글로벌 미니다. 이러면 좋은 게 뭐죠? 좋은 게 우리가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가지고 로컬 최적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타핑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는 보면 오브젝티브 펑션이 C 트랜스포즈 X 이런 꼴인데 얘는 지금 컨벡스면서 컨케이브거든요.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해야 된다는 걸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LP 문제는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티븐 보이드 교수님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어때요? 그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을 이퀄리티는 이걸로 한정했죠. 그러니까 이미 만족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너무 간단하죠.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거티브 아이덴티티로. 근데 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non 네거티브 오산트는 컨벡스 펑션이죠. 컨벡스 셋이죠. 그래서 이게 컨벡스하고 얘도 컨벡스하니까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는 컨벡스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를 어플라이하면 리니어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은 컨벡스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로컬리 계속 줄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옵티멀에 도달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투 스테이지 심플렉스 메서드를 소개를 했어요.
자, two stage simplex method에서 제가 어떻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basic feasible한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뭐 솔루션이라는 말이 싫지만 할 수 없어요. basic feasible solution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페이즈 1에서 artificial 문제를 풀어서 우리의 오리지널 문제의 basic feasible solution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얘가 x1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방식을 써요? 내가 이 basic이라는 게 basis를 추스했잖아요. basis m개를 추스했는데 그 중에 다른 녀석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직 밖에 있던 녀석 하나를 받아들이고 안에 있던 놈 하나 킥아웃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밖에 있는 녀석을 끌어들일 때 내가 옵티멀하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뭐냐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을 다 생각해요. 내가 새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녀석을 다 검토를 해요. 그 중에서 그냥 디센트 프로퍼티를 만족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뽑아요. 임의로. 그러고 나면 킥아웃 될 거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제 디센트 프로퍼티는 만족하는데 옵티멀하게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옵티멀한 걸 알면 그 방향으로 바로 가면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컨벡스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라인 오브 사이트가 확보되는 어떤 집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컨스트레인트 셋을. 근데 내가 버텍스에 있었어요. 어떤. 그러면 다른 버텍스가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베이시스 하나만 바꾸면서 움직이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딱 보고 이 녀석이 글로벌이야 절로 가야지 할 때 최소 단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심플렉스 메서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심플렉스는. 하지만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서치를 해보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글로벌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만 베이시스를 바꿔서.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데 물론 시험에 내진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렉스, 투 스테이지 심플렉스 메서드로 서브 옵티멀하게 넥스트 스텝을 결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에 도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는 로컬 미니마이저가 글로벌 미니마이저다. 두 번째, LP는 is a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two stage simplex method는 has descent properties.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록 옵티멀하게 미니멈 넘버 오브 아이터레이션으로 옵티멀 솔루션에 가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푸는 게 싫으면 듀얼 문제를 풀어도 반드시 답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이 정도 알면 돼요. 뒤에 보면 이제 뭐 다른 말들이 나오는데 프라이머를 풀고 났을 때의 오브젝티브와 듀얼을 풀고 났을 때의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가 같다. 이건 왜라고요? 예, 이거는 스트롱 듀얼러티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아직 그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다 스킵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RCC와 하는데 이거는 심플렉스 메서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렇게 커버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과 관련돼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직 남았어요. 우리 안 끝났어요. 제가 오늘 늦게 시작해서 좀 오래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easibility problem이란 게 있어요. feasibility problem. 그건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내가 예를 들면 equality나 inequality constraint들을 주고는 이걸 만족하는 해가 하나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ax equal b와 x greater than 0를 주고는요. 이걸로 그러면 이제 오메가를 만들어요. 어떤 셋을 오메가 explicit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intersection x such that 이렇게. 그래놓고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메가가
not empty냐 empty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냐면 minimize 한 다음에 그냥 1 상수예요. 그 다음에 x subject to ax는 b x greater than 0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을 푸는 그러니까 옵티말에 도달하는 x는 어때요? 바로 오메가 2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냥 요걸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오메가 2가 empty냐 아니냐는 이러한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feasibility 문제 in LP는 LP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풀려면. 예.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two stage simplex 메서드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artificial 문제를 만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해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냥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결론은 feasibility 문제가 쉬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만큼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는 커버가 다 됐어요.